토트넘 팀이 런던으로 돌아왔지만 현재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선수들의 가족, 동료, 그리고 아내들이 참을 수 없는 걱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바에 따르면 팀은 선수들을 심리 상담사와 만남을 주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선수들의 가족은 더 안전한 국가로 임시 이주할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이 그 선택지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최근 유럽은 테러와의 전쟁을 진행 중입니다. 이 대륙 전역에서 종교적 가치와 사상이 충돌하고 있어 난민 수용과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 극단주의자들과의 충돌이 격화되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국 내 무슬림 반대 정서가 더욱 심각해져 현지 주민들이 폭력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다국적 축구 클럽, 특히 외국인 선수가 더 많은 클럽들에게 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는 국적, 인종, 종교, 문화가 서로 뒤섞인 진정한 다문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영국의 무슬림 반대 시위는 축구 선수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흑인 선수가 많이 활동합니다. 긴 다리, 민첩함, 그리고 뛰어난 체력 덕분에 흑인 선수들은 체력을 요구하는 스포츠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백인 국가에서도 그들의 국가대표팀에는 많은 아프리카계 선수나 이민 2세대 자손들이 포함됩니다. 최근 이 문제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주로 백인 프랑스인들로 이루어진 나라이지만 많은 난민을 수용하면서 이민자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혼혈 선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제리 출신의 이민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난 지네딘 지단이 그 대표 사례입니다. 최근 프랑스 국가대표팀은 거의 백인 선수가 없고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흑인 선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른 유럽 국가들의 비웃음을 사며 그들은 프랑스 국가대표팀을 프랑스 국가대표팀이 아니라 아프리카 팀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조롱은 단지 인터넷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아르헨티나 팀이 버스에서 프랑스 선수들의 국적을 조롱하며 노래를 부르면서 두 국가 간의 감정적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첼시의 선수 엔조 페르난데스는 소셜미디어에서 라이브 방송을 열고 아르헨티나 선수들과 함께 이 노래를 따라 부르며 프랑스 선수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프랑스 선수들이 프랑스를 위해 경기하지만 실제로는 모두 앙골라 출신이며 축구를 잘하고 트랜스젠더와 관계를 맺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노래의 내용은 음바페를 암시하며 프랑스 국가대표팀과 선수들의 가족을 모욕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프랑스 축구계에 큰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첼시 팀에 속한 아프리카계 선수들도 인스타그램에서 엔조 페르난데스를 비판하며 팀 동료 간의 관계가 긴장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노래를 함께 부른 아르헨티나 선수 중에는 토트넘의 로메로와 로셀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토트넘의 남미 선수들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방송 중 벤탄쿠르는 손흥민 선수를 향해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보이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부족함을 보여지며 함께 생활하는 팀 동료들 간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난민, 무슬림, 유럽 본토의 백인들 간의 갈등은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이제는 스포츠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17년 맨체스터 경기장에서 발생한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일으킨 테러 사건은 23명의 사망자와 17명의 부상자를 초래했습니다. 이 사건은 영국 내 반이슬람 정서를 진폭시켰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7월 29일에는 사우스포트의 한 어린이 무용학원에서 3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발생해 영국 사회를 심각한 긴장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범인의 신분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범인이 무슬림이라는 잘못된 소문이 퍼져나가 폭동과 폭력을 초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반이민 정서는 영국 전역에서 폭력과 테러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실제 범인은 웨일즈 출신의 17세 청소년인 악셀 루다쿠바나로 확인되었으며 그의 가족은 이슬람과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 플랫폼에서 영국 정부의 대응을 강력히 비판하며 버밍엄에서 백인 극단주의자를 찾는 이슬람 순찰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왜 모든 영국 지역 사회가 보호받지 못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현재까지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최소 400명이 폭동과 관련해 체포되었고 100명이 기소되었습니다. 동시에 폭력적인 극단 시위와 길거리 테러는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심지어 백인들이 상점을 부수고 물건을 약탈하는 장면이 포착되어 과거 흑인 폭동 냉렬했던 시기를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뛰고 있는 외국인 선수들, 특히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은 심각한 안보 상황에 대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토트넘 팀에도 많은 무슬림 선수들이 있으며 특히 사르와 비스마 같은 아프리카계 선수들이 그 위에입니다. 비스마는 최근 프랑스 호텔 밖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공격자들은 비스마의 얼굴에 채로액을 뿌리고 그의 시계를 훔쳐갔습니다. 프랑스는 유럽의 선진국 중 하나이며 최근에는 올림픽 준비 중이지만 거리에서 축구 선수도 강도를 당하는 상황이 통보되면서 안보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이 경기 중일 때 그들의 집을 노리는 절도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측면 수비수 칸센드는 경기 후 집에 돌아와 4명의 절도범들과 맞서 싸우며 얼굴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선수들이 매일 공격과 약탈의 위험에 직면하며 걱정과 긴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선수들은 자신과 가족, 자식들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국의 안보 상황이 점점 불안정해지면서 토트넘과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선수들은 시즌 동안 가족을 해외로 이주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한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트넘 팀은 이미 한국을 방문하여 절대적인 안전을 직접 경험한 바 있으며 이는 그들의 한국 생활에 대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특히 바이언 미넨 선수들이 밤에 한강에서 라면을 사 먹는 모습은 국제 팬들을 놀라게 하고 조회수 14만 회를 기록했으며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축구 스타들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안전을 직접 목격하며 경력 마무리 단계에서 한국이나 일본 리그에 참여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절정의 기량을 자랑하는 제시의 링가드는 FC 서울에 합류하기로 결정하며 국내외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는 유럽 선수들이 한국 리그에 진심으로 진출하는 것을 고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이 선수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안전 문제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선수들이 밤에 보호자 없이도 편히 산책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들입니다. 선수들이 넘어간 시점에서 그들은 가족과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중동 지역의 리그들은 높은 연봉을 제공하지만 뜨거운 기후와 큰 문화적, 가치적 차이로 인해 많은 선수들이 천문학적인 연봉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생활에 실증을 느끼고 유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또한 유럽에서는 선수들이 항상 언론과 파파라치의 간섭에 시달리지만 한국과 일본의 언론은 비교적 부드럽고 선수들에게 덜 신경했습니다. 토트넘과 바이언 미넨 선수들의 한국 방문은 그들의 경력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전 시즌 친선 경기인 쿠팡 시리즈의 성공 이후 내년을 위한 또 다른 대규모 이벤트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만약 토트넘 선수들이 한국 생활을 너무 좋아한다면 레비 회장을 설득해 2회 연속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의 익명의 스파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